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프롬프트 기법은 다 인컨텍스트 러닝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풀이 과정을 하고 답변했더니 정확도가 더 높아져. 높아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2024년도 연휴를 맞이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실무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엄선해서 전달해드리는 스킬업 위크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꼭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셨을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픈AI에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 최신 기능을 우리 직장인의 관점에서 무엇을 하면 유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꿀팁들을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리저널 디렉터이자 AI 인공지능 팩토리의 대표로 계신 김태영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소개받은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벼운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제 와이프가 챗 GPT에 또 세계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쓰는 방식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쪽을 많이 쓰는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에 뭐 자격증을 공부할 때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네네. 아니면 준비물 이런 거를 쓸 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유용할 것 혹시 같아요. 대표님은 뭐 어떻게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보면 비중으로 보면 코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코딩은 그 커서 AI라는 툴이 있는데 그 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챗GPT는 커서 AI로 하다 보면 막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새로 나온 O1 계열 좀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쉽게 해결해주고.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모델들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는 거죠? 네네. 그 차이는 조금 집중적으로 네. 좀 뭐 오픈된 건 많이 없으나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 이해하면 좋겠다 정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또 중간중간에는 챗GPT나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뭐 준비를 안 하셔도 저와 함께 하게끔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LLM을 다루기 전에 GPT라는 것이 있는데 뭐 따분한 이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러닝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5개 곱하기 1 5개 11111은 뭘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계산기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산기 없이 네. 암산으로. 암산으로. 5초 드리겠습니다. 5, 4,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3, 저 푸는 분 봤어요. 진짜요? 2, 1 혹시? 계십니다. 1, 2, 3, 4, 5, 4, 3, 2. 저기 맞나요? 네. 그래서 자, 이게 뭐 좀 어렵죠?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 1은 1, 2, 1. 1 3개 곱하기 1 3개는 1, 2, 3, 2, 1입니다. 그러면 1 5개 곱하기 1 5개는 뭐예요? 1, 2, 3, 4, 5, 4, 3. 맞아요. 자, 7개 곱하기 7개는? 1, 2, 3, 4, 5, 6, 7, 6, 5, 4, 3, 1. 이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는 지식으로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맥락을 보고 지금의 답을 맞추는 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그 에디슨인가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양 끝에서 더해서가지고 했다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전에 있는 맥락은 영어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네. 근데 그 맥락 안에서 배워서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맥락을 배워서 대답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사항을 보고 바로바로 뭔가 해결하는. 그걸 우리는 in context learning입니다. in context learning. 그래서 GPT든 뭐 챗GPT든 LLM이든 지금 거의 대부분 in context learning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주어진 그런 정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응답을 만들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쓰는 것 같고 내가 쓰면 이상한 답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컨텍스트를 줬느냐 안 줬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아닐까요? 역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를 알려줘야지, 아, 너가 이거 필요하구나, 라고 뽑아다 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학습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하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짧은 프롬프트 내에 알려줬는가가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알려주지? 이게 핵심이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게 이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In context learning. 우리 채팅창에 모두 다 함께 In context learning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In context learning을 했다고 해서 나는 곱셈을 7자리, 8자리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냥 요 상황만 잘 할 뿐이에요. 뭐 제가 뭐 1을 11개 곱하기 1 11개. 그럼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네요? 네. 또는 3 7개 곱하기 3 7개. 아, 그것도 규칙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프롬프트 기법은 다 in context learning이에요. 내가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 이후에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챗GPT 정도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채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엑셀에서 주요 함수에 대해서 내가 꼭 배워야 할 또는 암기해야 할 나열해줘 뭐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관리 뭐 VLOOKUP 많이 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실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반말. 평소에 반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2개를 또 추가로 왜 제 챗GPT는 반말을 하고 있는가? 네, 다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김태영이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것도 좀 신기하죠. 네, 반가워요. 이렇게 하고 또 엑셀을 공부했으니까 구글 시트에서의 주요 함수 3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혹시 내 이름을 기억하니? 자,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기억하고 있다. 라고 나와요. 이것도 바로 in context learning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할 때요. 이 질문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전에 이 내용들이 다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채팅을 했지만 네. 그 하나가 아니고 예전 거가 다 포함돼서 들어간다. 그렇죠. 인풋에는. 이게 핵심. 이것만 알아도 한 절반 이상은 퍼포먼스가 많이 높아져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주어졌는가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대화를 쭉 했는데 그 대화 이후에 나왔던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죠. 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대화 내역을 그냥 쭉 복사해서 어디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딱 붙여넣기 하고 이어서 쓰는 네. 그것도 인 컨텍스트 러닝인가? 그것도 가능하죠. 뭐 그런 방식도 있겠으나 아니면 지금까지 대화 내용이 너무 좋았어. 네. 앞으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방법. 그러면 다음에는 이전 대화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마치 이제 인수인계 한다는 느낌으로 뭐 어떤 직원이랑 일을 했는데 이 직원이 뭐 사정상 이렇게 퇴사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직원한테
뭔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잘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이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프롬프트 해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대화를 잘못한 대화가 있어요. 네, 네. 잘못한 대화가 있으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영향을 미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아, 나쁜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대화. 아, 잘못된 대화니까. 그 막 와이프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간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을 안전 기억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해도 커피 한 잔이 되겠어요. 아, 그렇죠. 좀 푸는 시간도 서로의 네.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네. 그래서 안 좋은 대화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보면 영향을 다 미쳐. 아, 혹시 챗 GPT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있나요? 사람같이? 그 시간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새 채팅할 때 그 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대화에서 계속 이어가면 계속 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음. 새 대화하면 새로운 대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 그렇군요.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억지른 물을 좀 다시 주워 담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엑셀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글 시트 얘기를 중간에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후에 뭔가 뭐 썸 함수를 얘기하거나 할 때 갑자기 구글 시트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얘 입장에서 뭔지 몰라서 그냥 구글 시트는 좀 없애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편집하시면 돼요. 저 편집 버튼. 네. 저거 혹시 무료 사용자도 되나요? 로그인하면 될 거예요. 로그인하면 돼요? 로그인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좋아. 고급 엑셀 유저를 위한 핵심 함수 2개만. 얘들아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필터랑 어레이 포뮬러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페이지 기능이 생겼죠. 이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분기가 될 때마다 대화의 흐름이 쪼개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화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약간 그거 멀티버스 그런 맞아요. 느낌일까요? 한 사람이 여러 시대를 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깊게 연구를 하다 보면 우물을 판다고 봤을 때 한 우물만 계속 판다고 해서 그 딱 우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가봤는데 아니다. 그럼 뒤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다르게 팔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이 대화의 흐름을 잘 보고 뭐 영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성을 사귀기 위해서 뭐 1분 전에 돌아갔다가 말 바꾸고 뭐 하고 요거 성공하면 다음 스텝에서 그쵸. 뭐 하고 이런 거 많이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대화의 메시지 관리를 잘 하시면 원하는 응답을 잘 찾아서 끄집어낼 수 있다. 우리가 프롬프트는 보통 명령이란 느낌 때문에 계속 원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좋아. 잘했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칭찬을 해줘야. 그게 뭐 챗GPT 기분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챗GPT가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 중에 칭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걸 맞춰서 대답을 해준다 그 말인가요? 이거 잘 써야겠네요. 잘 이것도. 써야 돼요. 네. 이거는 좋아. 그러면 얘가 이 텐션으로 가도 되겠다. 네. 예전에 그것도 혹시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너가 이거를 잘하면 내가 얼마를 줄 얼마나 테니까 줄게. 팁 그거 줄게. 비슷한 이런 거. 건가요? 네,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약간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채찍질 하는 거가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인컨텍스트 러닝에 넣어주기 때문에 얘는 그걸 수정하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면 좋아라고 하고 잘하면 좋아. 잘못하면 너 똑바로 안 해라고 또 혼내고. 그것도 똑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뭐 부장님처럼 야 다시 해와 이게 아니고 뭐 여기에 이 페이지에 이 문단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수정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지적이든 칭찬이든 피드백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챗GPT는 이런 식으로 쓸까? 보세요. 두두두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시스템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카톡도 보세요. 카톡도 상대방이 다 쓰고 정성해야 딱 보이지 상대방이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뭐 다른 시스템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시스템 뭐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또는 블로그 딱 들어갔을 때 블로그 내용이 한 번에 로딩 쪽에 빡 나오는 거지 지금같이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쓸 때는 이렇게 쓰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반응을 봤을 때 다 처리돼서 한 번에 나오지 저런 식으로 그쵸. 글자 네네. 치듯이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 얘는 다음 단어 맞추기로 학습됐어요. 다음 단어 맞추기. 학습 자체가. 자 볼게요. 안녕 하면 뭐가 나와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야, 요거는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GPT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문장을 학습했어요. 네. 그럼 안녕 하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안녕 하면 보통 하세요? 그렇죠. 안녕 하면 하세요가 나와요. 그래서 챗 GPT 말고 GPT 모델한테 안녕 집어넣으면 하세요가 나와요. 근데 챗 GPT는 채팅처럼 학습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안녕 넣으면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그런 차이가 있네요. GPT랑 챗 GPT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GPT는 문장을 만드는 애고 맞나요? 맞아요. 그냥 뭐 다음 단어, 우리 토큰이라 부르는데 뭐 단어라고 얘기하죠. 다음 단어 맞추기인데요. 대화형으로 학습했는 게 챗 GPT. 그냥 문장을 학습한 게 GPT고. 그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같이 쓰고 있는 건 다 챗 GPT부터 쓰셨을 거기 때문에 뭐 대화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네. 만약 챗 GPT가 다음 단어를 맞추는 애라면 그것 외에도 전문적인 걸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얘가. 네, 코딩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 코딩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단어 맞추기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그 맥락 안에서 하나의 툴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다음 단어 맞추기를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냥 그게 다예요. 다음 단어 맞추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한다고요? 네, 다음 단어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모든 건 다음 단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따다다닥 찍히는 그 단어가 다음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컨테스트 러닝 배웠죠. 이 많은 정보를 넣고 단어 하나 기록하고 그 단어가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걸 넣고 나오고. 다음. 네. 그래서 마침표. 마침표.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할 말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코딩을 할 때도 그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쓸 때는 이전 거를 다 맞아. 읽어서 그 다음 걸 쓰고 맞아. 그 다음 걸 쓰고 그래서 토큰이 길면은 안 됐었군요, 처음에. 맞아요. 제가 이제 알겠네요. 왜 네. 그런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한 4가지 정도, 네 다섯 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롤 프롬프팅이에요. 역할 부여 프롬프팅. 역할 부여 프롬프트. 프롬프팅.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 뭔가 커피 바리스타가 정말 전문 바리스타가 해주길 원할 거잖아요, 그죠? 뭔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숨어져 있고 뭔가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페르소나가 이제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신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엑셀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챗GPT한테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훌륭한 구독자분들. 자, 볼게요. 반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한다. 맞나요? 네, 맞다라고 하면 1 누르시고 네. 난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럼 0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한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슈퍼 에이스. 일잘러. 일잘러 좋은 키워드죠. 자, 이번에는 A, B로 하겠습니다. 맞으면 A, 틀리면 네. B. 왜냐면 또 다 1 하면 어느지 몰라서. 맞으면 A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챙기고 도와주는 이타적 기버.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로 성과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람. 자, A, B, A 많이 나오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배우는 학습자. 거의 그것만 보면은 정말 네 회사의 거의 에이스 분들. 에이스입니다. 네. 지금 에이스 분들 다 오셨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청중은 다음과 같다.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 일 잘 나고 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처음으로 해야 할 인사. 짠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길게 하면 또 제가 지금 일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보다 더 많은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청중은 오빠도 엑셀 구독자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요? 잠깐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죠? 스킬업 이거는 자,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소름 돋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인터넷 검색 안 한 거거든요. 이거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는 약간 편법이 들어가 있고요. 이 뒤에 잘 보세요. 문제 해결 전문가들이 이해하고 엑셀의 고수이자 실무의 달인.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할 부여 프롬프팅의 힘입니다. 역할이 뭐냐? 오빠도 엑셀 구독자. 이 말 한마디가 끝난 거예요. 뭐 부연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역할 부여 프롬프팅에 대해서 물론 이걸로 뭐 내가 말하는 성능을 더 높인다 안 높인다 물론 이제 그런 관점도 보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고 챗GPT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말 한마디로 이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단어 하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제안서를 쓴다. 그러면 너는 우리 회사의 뭐 최고의 제안 전략가이다. 이렇게. 근데 이다라는 표현보다 뭐뭐처럼 행동해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챗GPT는 원래 챗GPT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얘의 인격을 좀 바꾸는 거라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처럼 행동에는 충분히 AI가 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처럼 행동해라고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자 뭐 남자 입장에서 뭐 너는 여자야 얘기하면 기분도 나쁘고 네, 기분도 나쁘고 안 좋죠. 네, 못하죠. 나는 여자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처럼 잠깐 뭐 행동 좀 해줄래요? 뭐 1분 동안 이러면 그쵸. 그거는 뭐 해볼 수 어떻게든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바꾸면 해볼 수 있잖아요. 약간 AI도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예. 중요하다. 약간 뭐뭐처럼 행동해. 롤 프롬프팅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전문 용어를 쓰면 쓸수록 좋아요. 전문 용어는 사실 전문 용어에 대한 얘기가 이론적 배경이 다 담겨 있는 용어잖아요. 뭐 엑셀에 쓰는 전문 용어가 있을까요? 뭐 엑셀 함수가 됐든 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말로 표현하려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보이는 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네네. 그냥 조건부 서식 적용해 이렇게 얘기하면 챗GPT도 조건부 서식도 알고 나도 아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요새 강의 다닐 때에도 저희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기능을 어떻게 어디에서 쓰는지가 이제 중요하진 않다. 다만 어떠한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네. 네. 알고 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있어도 요새는 다 나온다 검색하면. 맞아요. 두 번째는요.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은 지시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줘. 지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를 알고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벳 애플이라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줘. 재정렬해줘라고 물었을 경우 네. 정렬 잘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초등학생한테 물으면 정렬해 주는데 유치원생한테 물으면 정렬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를 몰라서 못할 것 같으세요? 알파벳을 몰라서 못할까요? 정렬을 몰라서. 정렬이 뭔지 몰라서. 알파벳은 오히려 잘 알아요. 네. 그쵸. 요새는 빨리 배우니까. 빨리 배우니까. 근데 정렬이
정렬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챗GPT도 여러분과 쓰는 단어 중에 같이 쓰는 엑셀 함수야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막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얘기를 한들 얘가 모를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치원 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렬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요. 어떻게? 이전 대화에서. 정렬이란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또는 거꾸로 하는 거야. 알려주고 F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줘라면 잘 정리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인컨텍스트 러닝 중에 하나입니다. 지시문을 쓸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단어로 그리고 모를 경우 알려주고 얘기한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샷 프롬프팅입니다. 이걸 왜 배우느냐 하면 지금 좀 이따가 큰 거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큰 거를 하나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를 해야 이게 나와요. 자, 표샷 프롬프팅은 샷은 우리 그 커피는 투샷 들어가요. 네. 아시죠?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 네. 투샷. 세 개 넣으면 쓰리샷. 나 커피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제로샷. 아, 커피 없는 커피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샷이 없다 그러면 제로샷 네. 프롬프팅. 그럼 샷은 뭐냐면 예제입니다. 예제. 퓨샷. 소수의 예제로 답을 쓰는 걸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시가 현재 몇 개 줬었어요? 3개 준 3개. 거죠. 퓨샷들이. 예시를 하나 줬으면 사실 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1 곱하기 1 가지고 뭐 추론하기 쉽진 않잖아요. 2개 줬으면 뭐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주면 확실히 뭔지 하고 알죠. 이것도 부족해. 그러면 요 정도 줬으면 확실히 했겠죠. 그래서 예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예시의 장점이 보세요. 만약에 1입니다라고 붙여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도 붙이지 않을까요? 뒤에도 붙이죠. 출력 형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우리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오는 거 회계점을 찍어서 나오겠네요. 네, 좀 찍어서 나오겠죠. 자, 요게 바로 퓨샷 프롬프팅입니다. 좀 약간 미래 얘기, 약간만 미래 얘기. 자율주행 자동차 한국 자동차 회사인 2027년 오빠도 자율 주식회사에 대해서 잘하는데요? 자,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그 할루시에이션. 이게 할루시에이션이죠. 네. 이게 할루시에이션. 환각 또는 뭐 거짓말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자 이렇게 막 나오죠. 이런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훌륭한 비서처럼 행동해. 아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한다. 시작. 끝. 이렇게. 이게 지금 그 프롬프트 기법인 거죠? 맞아요. 인터넷 검색은 하지 마. 자,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오빠도 자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어. 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쵸.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너는 훌륭한 빛처럼 그쵸. 행동해. 이 뭐예요? 나를 도와줘라는 거죠. 네, 여기 무슨 프롬프팅 기법? 롤 프롬프팅. 맞아요. 롤 프롬프팅. 프롬프팅. 아. 그리고 아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이 검색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수능할 때 많이 풀었죠. 다음 지문 읽고 질문에 답변하시오. 이게 그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문을 읽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검색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없어라고 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재밌는 게 생깁니다. 검색 결과를 넣어주면 되죠. 뭐 인터넷에 검색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네. 그래서 2027년 오빠도 자율은 연매출 1조로 그렇죠. 한번 해주시죠. 네. 연매출 1조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프롬프팅을. 멋있죠. 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만 팩트 체크가 되고 내가 정보를 주어준다면 정확한 답변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 뭐 뉴스 같은 거 볼 때도 이 사이에 넣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에 아이온큐 해볼까요?
대해서 설명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대로요? 그대로. 아,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지금 다 깡그리 붙였어요 지금. 보면 뭐 주요 컨텐츠로 이동 접근성 도움말 이게 이제 막 이런 게 막 이상하게 들어가요. 네네네. 상관없어요. LLM은 정말 잘하는 게 요약입니다. 쓸데없는 거 많이 줘도 딱 원하는 것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있는데 보내볼게요. 최근 성장률이 102% 증가. 즉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 검색 결과 내에 URL이 있다면 클릭할 수 있도록 마크다. 이렇게 관련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클릭하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와, 이거, 야,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보고서가 금방 쓰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뭐 주식을 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 챗GPT한테 오늘의 주식 뭐 좋은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해 본들 얘는 식물인간으로 네, 모르니까. 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뭐 좀 전에 깨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뭐 뭘 알겠어요. 네네, 똑똑해도 그냥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대신에 지금 방금 깨어났지만 최신 뉴스를 다 넣어주는 거죠. 다 넣어주고 얘기해줘. 그러면 얘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작성하신 이 프롬프트는 검색 결과 대괄호가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걸 참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팅이 아니고 파일을 첨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프롬프팅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를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인쇄를 해서 PDF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아니라 첨부된 파일을 바탕으로 이렇게 아, 이거는 대괄호 같은 거를 쓰지 않아도. 안 해도 되죠. 하고 파일 첨부를 해야겠죠. 파일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올리면 되고 그럼 그 중에 특정 파일을 뭐 더 집중적으로 그런 것도 뭐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일이 뭐 한 10만 개, 뭐 5만 개 넘어간다. 네. 그러면 AI 팩토리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10만 기업 개도 되나요? 네, 기업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읽는 중 아. 거의 비슷하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2025년도 내년 기획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기반으로 많이 쓰는데 2024년도 보고서나 2024년도 초에 썼던 기획서를 다 올려두고 보고서 및 기획서를 기반으로 내년에 전망될 거를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에 그것도 다 집어넣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계획서를 제안서를 작성해줘. 이거 괜찮아. 그거 좋겠네요. 새해 네. 새해. 신년 계획서. 한글 파일 되나요? 한글 파일을 네. PDF로 바꿔서 하는 거 바꿔서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바꿔서 하면 괜찮아요. 자, 잘 보시면 검색 결과가 원래는 이렇게 좀 작았었어요. 이렇게. 요 정도였는데 자, 제가 했던 행위를 잘 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죠. 검색해서 복사 붙이기를 어디에? 요 안에 했죠. 요 안에. 그쵸. 집어넣으니까 프롬프트가 작던 프롬프트가 길어지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내기 누르니까 뭐를 해요? 챗GPT가 응답을 읽어서 응답을 쓰는데. 썼죠. 네네. 썼죠. 네.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검색, 증강, 생성. 우리 같이 쳐볼까요? 채팅창에.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갑자기 무슨 검색, 증강, 생성 이게 뭐 증강. 네.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로 리트리버. 우리 그 강아지 종 중에 리트리버라고 있죠. 네. 그게 사냥하면 사냥감을 회수하는 그런 용도로 썼나 봐요. 그게 리트리버, 회수자, 그게 검색도 찾는 거죠. 검색, 증강, AR이라고 하죠. AR, 뭐 아규먼티드, 뭐 리얼리티 해서 A, 아규먼티드, 증강, 생성, G, 제너레이션. 그게 렉이군요. 그래서 레그라고 부릅니다. 이 레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그가 거의 뭐 지금 작년에 핫 키워드는 레그였어요. 레그라고 하면 지금 뭐 LLM 뭐 거의 뭐 검색, 증강, 생성 뭐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지만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린 거는 지문으로 답변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무방합니다.
지문으로 답변하는 네. 게 검색 레그다. 아, 레그다. 네. 아, 그러니까 컨텍스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퓨샷이든 다 컨텍스트, 인 컨텍스트 안에 놀고 있어요. 핵심이 그래서 첫 번째 그렇죠. 그거였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인 컨텍스트 러닝.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됩니다. 뭐 더 배우지 않아도 인 컨텍스트 러닝만 배워도 여러분 그냥 오징어 게임 2 보셔도 돼요. 이 서비스 알죠? 그 퍼플렉시티. 네. 이것도 다 레그예요. 얘는 지금 챗GPT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프롬프트 집어넣고 답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볼까요? 오빠도 엑셀에 대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게 다음 내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넣어줄 테니까 그 기반으로 답변해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검색하고 있잖아요. 리트리버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너레이션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아까 그 저희가 했던 그 검색 결과 그 대걸 안에 있던 그 작업들을 얘가 그냥 해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해준다는 플랫폼이네요. 플랫폼 하나의. 해주는 거예요. 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하면 인터넷 지금 검색하거든요. 자기 잘해주네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얘가 인터넷 검색 얘가 판단하는 거야. 인터넷 검색 필요 없다. 얘는 네, 필요 없다. 영광입니다. 자 이제 큰 파도 갑니다. 큰 파도. 야, 이 파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썰을 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파도를 우리가 잘 타려면 파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우리 파도를 타잖아요. 빌드업 한다. 네, 빌드업 하는. 네, 빌드업. 이제 갑니다. 바로 COT입니다. COT.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사슬. 이겁니다. 33 곱하기 33. 5초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999인가요? 제가 생각의 사슬로 여러분 아까 인컨텍스트 러닝 배웠죠? COT 기법으로 저걸 풀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2 곱하기 22는 484인데요. 왜 484가 나오느냐? 2 곱하기 2는 4죠? 그래서 처음에는 1, 두 번째 2, 두 번째 1 해서 4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하나 있어서 484가 됩니다. 제가 단계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22 곱하기 22는 4가 하나, 둘, 하나 해서 48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뭐 4가 하나, 둘, 셋, 사, 둘, 하나 해서 4, 8, 12, 8, 4인데 요 12가 좀 헷갈리죠. 근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4, 8, 2인데 한 자리 올라가니까 네. 9가 되고 4, 9, 2, 8,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 곱하기 33은 9가 하나, 둘, 9가 하나, 둘, 있으니까. 하나 있을까? 뭘까요? 9, 18, 9, 18, 9. 근데 1089? 그렇죠. 1089가 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잠 안 올 때 44 곱하기 4나 잠안 올 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뭐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 이 정도면 풀 수 있겠다. 네. 단계별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COT 기법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 체인 오브 소트. COT 하면 엄청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인데요. 야, 이거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잘 배우신 거예요. 잘 보세요. 스탠다드 프롬프팅. 그러니까 영어라서 죄송한데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이 왔어. 이런 질문하면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틀렸어요. 자, 틀리고 맞고를 둘째 치고 이렇게 QA 질의응답 주고 질문 줬으니까 답변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프롬프트 뭘까요? 우리 배운 프롬프트 한 가지 있습니다. 퓨샷? 그렇죠. 아. 퓨샷 중에 샷이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이걸 원샷 프롬프팅이라고. 스탠다드 원샷 프롬프팅이에요. 근데 자, 두 번째 COT를 볼게요. COT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했어. 근데 그 답에 그냥 답만 쓴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썼어요. 그랬더니 질문하면 얘가 챗GPT가 답만 쓸까요? 아니죠. 아니죠.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해요. 생각을 하고 답변하겠네요. 그렇죠. 풀이 과정을 하고 답변했더니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 사고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확실히 더 좋아져요. 확실히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러면 부장님이다 치면 사원한테 야 2025년도 예산 한번 짜봐.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이 작년에 10억 나왔으니까 올해 한 20억 나오겠네요. 20억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장님이 시킬 때부터 작년에는
계획을 10억 잡았어. 근데 1분기에 얼마, 2분기 얼마, 3분기, 4분기 얼마 나가지고 실적을 봤더니 12억이 나왔단다. 자, 올해 매출 한번 예상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 얘가 20억이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 그렇죠. 왜 부장님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의상이라서 20억이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1분기 얼마, 2분기 얼마 해서 분기별로 조금 차이 났기 때문에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정확도 관점에서는 훨씬 그게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하 직원의 결과물을 보면 부하 직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로샷 COT. 상상이 되시나요? 제로샷 COT. 자, 제로샷 COT가 의미적으로 풀면 뭘까요? 제로샷 COT. 예시 뭘까요? 없이 생각해봐. 맞아. 그게 되나요? 예시 없이 생각해봐. 답이 나왔어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최초로 하는 거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보자. 내 너한테 줄 건 없어. 뭐 이런 것도 제로샷 COT. Let's think step by step이 저게 정답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모든 프롬프트에 저걸 넣었더니 성능이 좋아졌더라 하고 논문이 나온 거야. COT 논문이. 이때부터 파도가 저 멀리에서 오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쓰나미 수준까지 와 있어요. 저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GPT-4o라고 있어요. GPT-4o는 온미의 약자입니다. 온미의 약자인데 온미는 멀티모달을 얘기하는 거고 음성이나 비디오, 이미지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셔서 이걸 누르면 파일 첨부도 되고 이걸 눌러서 음성으로 대화도 가능하죠. 물론이지. 오, 어디에 깜짝이야. 대해 대화하고 싶어? 영어로 대화하기 원해? If you'd like, we can practice English together. 오케이. Let's start practicing.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Slowly, please. Of course. I'll speak slowly. What topic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first? Slowly, please. Got it. Let's take it step by step.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이 정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TS, STT 이런 거는 이 뭔가 처리를 하고 텍스트로 바꿔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식의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GPT-4o는 이 모델 자체에서 음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도 그대로 얘기하고. 영어 해야 이걸로 요즘 많이 합니다. 영어 많이 하고 지금은 제가 폰이 꺼졌네. 지금은 이 여기에 그 비디오도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 잘하더라고요. 네, 비디오가 있어서 막 일본 여행 갔다. 그러면 여기 메뉴판 보면서 야 여기에 지금 내가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 뭐야? 이렇게 하면 다 대답해주고. 뭐 보여드릴 거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그때 하고 오늘은 큰 파도의 물결 바로 O1 계열입니다. O1 계열. 논리적인 설명 가능. O1. O1의 O는 온미는 아니에요. 온미는 아니고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 O1은 이제 COT 기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딱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생각 중이나. 생각 이미 끝냈어요. 몇 초 동안 생각. Assessing IonQ Stack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4O 계열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딱 듣고는 다음 단어 예측하고 내가 예측한 단어를 다시 입력받아 또 예측하는 식이라면 지금 이 O1 계열은 생각 중하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됐어 하면 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 4op에서 Let's think step by step을 쓴 것과 이 5원은 다른 건 거죠? 그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조금 더 그쪽에 맞게끔 강화학습까지 더 시킨 최적화된 모델이다. 그런가요? 보시면 돼요. 근데 원리는 동일해요.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거랑 반드시 디테일하게. 아니면 이게 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건 논문에 나와 네.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고 시간생각이고 뭐 이런 거 다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고민해서 얘기해요. O1 프로 모드는 최고의 성능의 논리적인 설명. 훨씬 더
깊게 설명을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합니다. 자, 이거를 5번 프로.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프로는 생각을. 생각 중. 와, 세 번 정도. 그렇네요. 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네요. 더 많이 해요. 이게 뭐 내부적으로는 아직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막 수백 가지의 응답을 다 고려를 하고 있대요. 아니, 지금 안에서요? 이 안에서 1분 19초 동안 생각. 그건가요? 저기 마블 영화에 보면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 많이 해요. 여러 개의 시간대를 다 훑어보고 그중에 최고의 하나를 이제 큰 파도가 큰 파도가 나요? 이거예요. 자, 1, 2, 3 곱하기 3, 2, 1은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111 곱하기 111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놓고 11은 1, 11은 1, 111 다 채워요. 그런 다음에 얘는 1, 얘 더하면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3, 2, 1 이걸 이제 격자 곱셈 뭐 이렇게 뭐 배우기도 하거든요. 우리 배운 거잖아요. 앞서도 배웠고. 아까 했던 거네요. 아까 했던 건데 네. 아까는 이런 식으로 안 했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1, 2, 3 곱하기 3, 2, 1은 1, 2, 3, 3, 1 해놓고 1, 3은 3, 2, 3은 6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3, 8, 10, 14, 8, 3인데 10이 넘어가서 3, 9, 4, 8,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곱셈하는 원리 아닌가요? 고셈하는 원리죠. 네. 결국에. O3까지 오면 고셈하는 원리까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걸 O3가 풀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할 수 있는 정도랑 약간 생각을 해서 사고적으로 하는 부분과 O3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훨씬 고차원 수준의 고차원적으로 원리를 깨달으면서 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패턴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꽃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와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O3가 나왔고 AGI 시대가 나왔다. 그 수치로 보면 리포트 자료 보면 무슨 코딩도 뭐 92% 이내에 들어갔고 뭐 사람으로 따졌을 때 네. 박사 과정에 87% 넘어갔고 뭐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O3가 아직 안 나왔죠. 안 근데. 나왔어요. O3가 아마 내년 2분기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내년 2분기요. 야, 진짜 어떡하죠, 대표님? 사람의 사고 능력으로는 이미 달성을 해버렸다고 봐요. IQ가 157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O1과 O3 나오는 그 주기예요. 몇 개월 안 됐어요. O1이 올해 나왔죠. 네. O1 프리뷰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O3가 현재 뭐 오픈은 안 됐지만 개발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단 몇 개월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는 얘기는 O4, O5는 더 빨리 나올 거고 그에 대한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으로 따지면 발전이 아니고 이거는 진화인데 진화. AI의 어떤 생명체의 진화가 몇 개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진짜 무서운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하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제가 계속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미룬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오빠도 엑셀 얘기할 때 계속 스킬업 위크가 나오고 그걸 좀 많이 신기하게 네네네. 그거예요. 정답 나왔습니다. 개인 설정. 개인 설정. 그쵸. 개인 설정을 하게 되면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 메모리에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했던 거를. 제가 검색을 하거나 뭐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챗GPT가 뭔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내에서 이게 DB로 저장되어 있을 뿐이고 LLM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얘가 답을 하죠? 프롬프트에 들어가나요? 맞아요. 그 요청마다? 맞아요. 그래요? 이제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어차피 얘는 식물이 인간이고 이제 깨어났어. 네네. 너랑 나랑 대화했던 건 뭐 어딘가 저장할 수 있잖아요. 네. 매번 물어볼 때마다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걸 했던 영화가 뭐예요? 국내 영화예요? 해외 영화예요. 해외 영화요?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죠. 메멘토. 메멘토요. 아주 영화 안 봤어요.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얘는 단기 기억 사진적인가 하여튼 뭐 10초인가 1분 과거는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기록 온몸에 짐 이렇게 세 개. 그래서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읽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메모리에 남겨요? 오, 좋아요. 좋은 얘기. 너 내 이름 알아? 그러면 그 프롬프트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네. 식물 인간이지만 몸에 써 있는 걸 보고. 몸에 써 있는 거 보고 내 김태형이지. 네. 이거.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진권님이야. 기억해. 아, 기억하라고 하면 되는군요. 기억해라면 메모리 업데이트 됨 하면서 펑션 콜링이라는 기법이 적용되면서 적용이 돼요. 이거는 에이전틱 AI랑 관련돼 있는데 뭐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 말씀드리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메모리 기능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구님께서 옆에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하는 말 다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듣고 계시다가 요건 기억해야겠네 하고 기억하시는 똑같이 얘가 판단해서 또 다른 게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건 수박이야 하면 얘가 기억해 하지 않더라도 얘가 이미 기억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싫어졌어 하면 메모리 업데이트 아마 할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제 수박은 패스. 네. 알아서 또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메모리 업데이트가. 맞아요. 그 맞춤 설정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맞춤 설정은 네. 다른 건가요? 메모리랑은 또 다른 게 얘도 있나요? 동일한데 얘는 약간 하나의 기능으로 계속 쓴다는 메모리 업데이트나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나는 뭐 교육을 하시거나 네. 여러 분야에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뭐 허선도 오고 같이 그쵸. 반발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하시고 단순 기능이 아니고 오늘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단 기억할 거 단 하나입니다. 인 넥스트 컨텍스트. 너 이것만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담고 있으면 네. 근데 스트레스 초급이었는데 초급이었는데 너무 많은 거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기 O2 보러 가시죠. 네. 어떻게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